안녕하세요. 전기기능사 필기시험, 혼자 공부하시면서 계산 문제 때문에 좀 골치 아프셨던 경험 다들 있으시죠? 특히 공식은 알겠는데 막상 적용하려니까 이게 맞나? 하고 헷갈리는 경우도 많고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이 보내주신 그 자료, 바로 전기기능사 시험 대비 학습 내용을 바탕으로 한번 얘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시험에 정말 자주 나오는 유형이죠. 축전지 용량 계산 문제. 이거 오늘 확실하게 정복하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그 블로그에서 아주 깔끔하게 핵심 문제를 잘 짚어주셨더라고요. 이 시간에는 복잡한 이론 설명보다는요, 블로그에서 강조된 것처럼 핵심 공식, 이걸 딱 이해하고 또 많은 분들이 실수하시는 단위 문제 있잖아요. 특히 암페아 A, 시간 H, 그리고 용량 단위인 암페아 C, AH를 어떻게 정확하게 적용해서 실전 문제에서 점수를 확보할 수 있는지, 그 방법에 집중해서 한 10분에서 15분 정도 좀 깊이 파고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으로 축전지 용량 계산 문제만큼은 자신감을 확실히 얻어가실 수 있도록 도와드릴게요. 자, 그럼 블로그에 나온 바로 이 문제부터 시작해 볼까요? 10A의 전류로 6시간 방전할 수 있는 축전지의 용량은 얼마일까요? 보기로는 1, 2AH, 2, 15AH, 3, 30AH, 4, 60AH가 주어졌네요. 같이 한번 풀어보시죠. 네, 이 문제는 전기기능사 필기시험에서 축전지 용량에 대한 아주 기본적인 이해를 묻는 정말 대표적인 유형입니다. 많은 수험생분들이 이런 계산 문제를 좀 어려워하시는데 사실 원리만 딱 알면 가장 확실하게 점수를 딸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죠. 먼저 블로그에서도 간략히 언급됐는데 축전지의 용량이라는 개념부터 명확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축전지의 용량이라는 것은요, 쉽게 말해서 배터리가 얼마나 오랫동안 그리고 얼마나 많은 전류를 내보낼 수 있는가, 이걸 나타내는 값입니다. 즉, 배터리가 저장할 수 있는 총 전하량을 의미하는데 이걸 좀 실용적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암페어시라는 단위를 사용해요. 1암페어시는 1암페어의 전류를 1시간 동안 흘릴 수 있는 용량을 뜻하죠. 문제의 보기에서도 모든 단위가 AH로 표시된 걸 볼 수 있는데 이게 바로 우리가 구해야 할 값의 형태라는 중요한 단서거든요. 아하, 그러니까 배터리가 얼마나 일을 할 수 있는지 그런 지표 같은 거군요. 그럼 용량을 구하려면 결국 전류 정보랑 시간 정보가 필요하다, 이 말씀이시네요. 블로그에서도 핵심으로 딱 짚어준 공식이 바로 이거 맞죠? 맞습니다. 아주 정확해요. 축전지의 용량 Q를 계산하는 가장 기본적인 공식은 바로 전류 I와 시간 H의 곱입니다. 공식으로 표현하면 Q equal I 곱하기 H가 되죠. 이게 정말 간단 명료한 공식이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단순히 공식을 외우는 것 이상으로 각 문자가 뭘 의미하는지 그리고 그 단위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입니다. 공식을 다시 한번 보면요. Q는 용량이고 단위는 암페아시입니다. 그리고 I는 전류, 단위는 암페아 A여야 하고요. H는 시간인데 단위는 반드시 C, H, hour여야 합니다. 이 공식을 쓸 때는 각 값의 단위를 꼭 H로 맞춰서 계산해야만 최종 결과값이 정확한 암페아시로 나오게 됩니다. 많은 분들이 이 단위를 그냥 넘어가서 실수하시곤 가죠. 정말 중요합니다. 자, 그럼 이제 블로그 문제에 주어진 값들을 이 공식에 직접 한번 넣어볼까요? 문제에서 전류 I는 10A라고 명확히 주어졌고 방전 시간 H는 6시간 H라고 했네요. 단위도 딱 암페어 A랑 시간 H로 맞춰져 있어서 이거 아주 친절한 문제인데요. 그럼 Q 이꼴 I 곱하기 H 공식에 따라서 Q 이꼴 10A 곱하기 6H 이렇게 되겠네요. 계산하면 10 곱하기 6이니까 60. 그리고 단위는 암페어 A랑 시간 H를 곱했으니까 암페어시가 되고요. 즉 60 암페어시가 답이네요. 와, 이거 정말 간단한데요. 이 정도면 그냥 주는 문제 아닌가요? 정확합니다. 주어진 문제의 정답은 계산 결과인 60AH가 맞습니다. 따라서 보기 중에서는 4번 60AH를 선택해야 하는 거죠. 블로그에서도 이 풀이 과정을 아주 명쾌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단위가 이미 딱 맞춰져 있다면 정말 간단한 곱셈 문제죠. 하지만 여기서 방심하면 안 됩니다.
실제 시험에서는 항상 이렇게 친절하게 단위를 맞춰주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요. 여기서부터가 이제 진짜 실력 차이가 나는 부분이죠. 예를 들어서 시간이 분, 미닛 단위로 주어지거나 전류가 밀리암페어 단위로 주어지는 경우가 흔합니다. 아, 그런 함정이 있을 수 있겠군요. 정말요. 예를 들어 만약 문제가 10A의 전류로 120분 동안 방전할 수 있는 용량은 이렇게 나왔다면요? 그럼 그냥 10 곱하기 120 해서 1200AH라고 답하면 이건 틀리는 거겠네요. 바로 그겁니다. 만약 그렇게 계산하면 당연히 오답이죠. Q는 I 곱하기 H 공식을 사용하려면 시간 H의 단위는 반드시 C, H여야 합니다. 따라서 120분은 120 나누기 60 해서 2시간 H로 먼저 변환해야 합니다. 그런 다음에 공식에 대입하면 Q는 10A 곱하기 2H는 20AH. 이게 올바른 답이 되는 거죠. 보세요. 1200AH와 20AH는 엄청난 차이죠. 와, 정말 큰일 날 뻔했네요. 단위 변환 하나에 답이 그냥 완전히 달라지는군요. 그럼 전류 단위도 마찬가지겠네요. 만약에 500mAh의 전류로 10시간 동안 방전할 수 있는 용량은 이렇게 물어보면요? 어떻게 하죠? 그렇죠. 이번에는 전류 I의 단위가 밀리암페어, mA로 주어졌습니다. 공식에 사용하려면 암페어 A 단위로 바꿔야겠죠. 1암페어는 1000mAh니까 500mAh는 0.5A가 됩니다. 따라서 Q는 0.5A 곱하기 10H는 5AH가 정답입니다. 그냥 500 곱하기 10 해서 5000AH라고 계산하면 역시 틀리게 되는 겁니다. 아, 이제 확실히 알겠습니다. 공식 자체는 Q는 I 곱하기 H로 간단하지만 실제 시험에서는 I가 암페어 A인지 H가 시간 H인지 이걸 반드시 확인하고 만약 다른 단위, 뭐 미리암페어나 분 같은 걸로 주어졌다면 꼭 A와 H로 변환한 후에 곱해야 한다는 것. 이게 핵심이네요. 블로그 문제처럼 단위가 맞춰져 있으면 좋지만 아닐 경우로 꼭 대비해야겠어요. 많은 수험생분들이 진짜 여기서 점수를 놓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공식은 다 외웠는데 단위 확인 안 해서 틀리면 너무 억울하잖아요. 맞습니다. 정말 억울한 경우죠. 그래서 계산 문제 풀이 연습을 하실 때는 항상 단위 확인, 이걸 습관화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문제를 딱 받으면 숫자에 먼저 집중하기보다 전류 단위가 A인가, 시간 단위가 H인가 이것부터 확인하는 버릇을 들이시는 거죠. 이것만으로도 실수로 인한 오답률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기능사 시험은 기본적인 개념과 공식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적용하는 능력을 평가하기 때문에 이런 기본적이면서도 함정이 있는 문제에서 점수를 잃지 않는 것이 합격에 아주 중요합니다. 네, 정말 중요한 팁이네요. Q는 I 곱하기 H, 그리고 단위 확인, 머릿속에 확실히 새겨둬야겠습니다. 근데요, 이 축전지 용량 계산, 시험 점수 따는 거 말고 실제 전기 분야에서는 왜 그렇게 중요하게 다루는 건가요? 아까 잠깐 언급하셨는데 조금만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네, 물론입니다. 이 Q=IH 계산은 전기 설비의 설계, 운영, 유지 보수 전반에 걸쳐서 아주 기본적이면서도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몇 가지 예를 들어볼게요. 첫째는 건물의 비상전원 시스템입니다. 정전이 발생했을 때 소방 설비나 필수 조명 같은 것들이 얼마나 오랫동안 작동해야 하는지 법규로 정해져 있거든요. 이때 필요한 총 전류량과 시간을 계산해서 그에 맞는 충분한 용량의 축전지를 선정해야만 비상 상황에 제대로 대비할 수 있겠죠. 만약에 용량 계산이 잘못되면 정작 필요할 때 전원이 그냥 꺼져버리는 심각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아, 정말 중요하네요. 안전이랑 직결되는군요. 네. 둘째로는 요즘 많이 설치하는 태양광 발전 시스템 같은 신재생 에너지 설비에서도 중요합니다. 낮 동안 생산된 전기를 저장했다가 밤이나 흐린 날 사용하려면 배터리가 필요한데 우리 집의 평균 전력 사용량이라든지 발전량을 고려해서 얼마나 큰 용량의 배터리를 설치해야 할지 결정할 때 이 Q=IH 계산이 기본이 됩니다. 너무 작으면 금방 방전될 거고 너무 크면 비용이 낭비되겠죠. 효율성이랑 관련이 깊군요. 그렇죠. 셋째는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스마트폰이나 노트북 배터리, 그리고 전기자동차의 주행 가는 거리도 결국 이 축전지 용량, 즉 AH나 WH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습니다. 물론 이런 제품들은 더 복잡한 배터리 관리 시스템 BMS를 사용하지만
그 근본 원리에는 특정 전류로 얼마나 오래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이 용량 개념이 깔려 있는 거죠. 즉, Q 이퀄 IH는 전기에너지 저장 및 사용과 관련된 거의 모든 분야의 기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와, 설명을 듣고 보니까 정말 여러 분야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계산이었네요. 단순한 시험 문제를 넘어서 안정과 효율성, 그리고 우리가 일상에서 사용하는 기술들에까지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거군요. 그러니까 전기기능사 시험에서 이 기본적인 계산 능력을 확인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기본 원리를 알아야 더 복잡한 응용도 가능할 테니까요. 바로 그 점입니다. 시험 문제는 가장 기본적인 원리를 이해하고 있는지를 묻는 것이고요. 실제 현장에서는 이 기본 원리 위에 훨씬 더 많은 요소들을 고려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까지 이야기한 Q는 IIH로 계산한 용량은 정격 용량 또는 공칙 용량이라고 부릅니다. 말하자면 배터리 이름표에 적힌 이상적인 값이죠. 아, 이름표값. 네. 네. 하지만 실제 배터리가 낼 수 있는 용량은 주변 환경, 특히 온도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너무 춥거나 너무 더우면 배터리 내부의 화학 반응 속도가 변해서 재성능을 다 발휘하지 못하고 실제 사용할 수 있는 용량이 줄어들죠. 또 얼마나 빠르게 전류를 끌어다 쓰는지, 즉 방전율에 따라서도 실제 용량이 달라집니다. 아주 큰 전류로 짧은 시간에 방전시키면 총 사용할 수 있는 에너지양이 줄어드는 경향이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배터리 성능이 온도에 영향받는다는 건 뭐 경험적으로 대충 알고 있었는데 그게 결국 우리가 배운 Q는 IH로 계산된 용량값이랑 실제 사용할 수 있는 용량값 사이의 차이를 만드는 거군요. 방전 속도도 영향을 미치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계상한 60AH짜리 배터리라고 해도 실제로는 뭐 추운 겨울날 강한 전류를 사용하면 60AH만큼 다 못 쓸 수도 있다 이런 얘기네요. 보정 계수를 적용하거나 애초에 더 넉넉한 용량의 배터리를 선정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런 복잡한 고려사항들도 결국에는 가장 기본적인 Q는 I 곱하기 H 계산을 바탕으로 이루어집니다. 기본 원리와 단위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죠. 네, 정말 깊이 있는 설명 감사합니다. 간단한 공식 하나에서 시작해서 단위 변환의 중요성, 실제 현장에서의 응용, 그리고 이론과 실제의 차이까지. 와, 정말 많이 배웠네요. 오늘 이 시간 덕분에 축전지 용량 계산 문제에 대한 이해도가 훨씬 높아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 살펴본 내용을 마무리하면서 핵심만 다시 한번 짚어볼까요? 전기기능사 필기시험의 축전지 용량 계산 문제는 첫째, 핵심 공식 Q는 I 곱하기 H, 용량은 전류 곱하기 시간, 이거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둘째, 그리고 이게 정말 중요한데 공식을 적용하기 전에 반드시 전류 I의 단위가 암페어 A인지, 시간 H의 단위가 C인지 확인하고 만약 아니라면 예를 들어 미리암페어나 분, 반드시 A와 H로 단위를 변환한 후에 계산해야 한다는 것. 이것만 확실히 지키면 이 유형의 문제는 절대 틀릴 일이 없을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풀어본 블로그 문제 10A, 6H는 단위 변환이 필요 없는 아주 기본적인 예시였죠. 네, 맞습니다. 오늘 다룬 예제처럼 전류 A와 시간 H 단위가 딱 맞춰져 있다면 두 값을 곱해서 간단히 용량 AH를 구할 수 있었습니다. Q는 10A 곱하기 6H는 60AH였죠. 하지만 실제 시험에서는 단위 변환이 필요한 경우가 많으니까요. 다양한 문제를 풀어보시면서 단위 변환 연습을 충분히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 강조드린 단위 확인 습관을 꼭 들여서 아는 문제를 실수로 틀리는 일이 없도록 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기본적인 개선 능력이 잘 쌓여야 나중에 더 복잡한 전기 이론이나 실무 지식을 습득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될 겁니다. 그런데 말이죠. 오늘 우리가 배운 Q는 I 곱하기 H는 배터리의 정격 용량, 그러니까 이름표 용량을 계산하는 기본적인 방법이었잖아요. 그리고 실제 용량은 온도나 방전 속도 같은 요인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이야기도 했고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런 질문을 던져보면 어떨까요? 우리가 배운 이 기본적인 Q는 I 곱하기 H 공식과 실제 배터리 성능에 영향을 미치는 온도, 방전율, 심지어 배터리 노화 같은 이런 복잡한 요인들 사이의 관계를 좀 더 깊이 파고드는 거죠. 예를 들어 특정 온도 조건에서 예상되는 실제 용량 감소율을 예측하기 위해서 어떤 모델이나 보정 방법들이 사용될까요?
또 높은 방전율에서 용량이 줄어드는 현상, 이걸 패커트 효과라고도 하던데 이건 왜 발생하며 이걸 최소화하기 위한 배터리 설계나 사용 전략은 무엇일까요? 시험 합격을 넘어서 이런 근본적인 질문들을 스스로 한번 탐구해 보시면 전기 분야에 대한 이해가 훨씬 더 깊고 풍부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전기기능사 시험 준비 꾸준히 노력하셔서 꼭 원하시는 좋은 결과 얻으시길 바랍니다.